맞벌이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으로 인해 청약에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써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12월에 결혼해 당시에도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판단, 마포에서 전세로 살기 시작했고 지난해 11월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올해라도 아파트를 사야 하나 고민입니다. 전세금을 제외하면 세금 등을 고려해 현재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며 대출을 제외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순수한 전세금은 3억 원이라 2022년 11월, 내년 11월 즉 전세가 만기될 때까지 기다리면 2년간 모으는 돈을 제하더라도 13억 5천만 원 정도의 집을 살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사는 전셋집에서 계속 살며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걸까요? 지금 집을 안 사면 2020년에 집을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서라도 전세를 또 살며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알고 보니 2022년까지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더라고요. 덧붙여 2022년에 사면 최고점에 매수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저 같은 막차도 타지 못한 부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계속 똑같은 답변인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은 사이클이고 전 제가 지금 봤을 때 사이클상에서 완전 탑이고 이미 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운턴이. 근데 본인이 진짜로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겠다. 거주를 해야 되고 그래 그 관점에서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본인의 판단인데 그거는 다운턴을 뭐 1, 2년에 올 때 그거를 견디셔야 돼요.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난 왜 고점에 샀지? 그 굉장히 안 좋은 기분이 쭉 간다고요, 사실은. 그거를 감내하고도 하면 들어가시는데 제 생각에 이거가 버블이라고 보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풀 거예요, 규제를. 네. 그럼 그게 토지 가격을 굉장히 자극할 수가 있어요. 토지 시장을. 예. 만약 토지 시장을 자극하면은 오르지 말아야 될 부동산 가격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가정인 거고 저는 그래도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제 마포 쪽에 딱 살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나마 덜 떨어지는 거는 9억 이하의 그 주택들은 그나마 덜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좀 고가 주택들은 떨어질 때 더 떨어져요. 예. 갭 투자를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갭 투자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던 약 20, 30년 전 우리 부모님들도 돈이 없었다면 갭 투자로 집을 마련했던 것이 아닌가요? 왜 갭 투자를 문제 삼는 건가요? 생산적이지 못한 경제활동이기에 비난받는 건가요? 누가 갭 투자한 집의 임차인이 저렴하게 전세를 살 수 있는 이점도 있는데 왜 나쁘게만 보는 건가요? 갭 투자도 말 그대로 투자 아닌가요? 사실은 전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고 사람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갭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 채 해가지고 팔고 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나쁘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 2, 30년 전에 갭 투자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갭 투자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은 그걸 못하죠. 왜냐하면은 다주택에 대해서 뭐 보유세 강화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금은 갭 투자가 과거처럼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투자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위험 자산인데 그 리스크 안고 갭 투자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깡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비난의 요소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이 뭐 어디 뭐 100채건 200채건 해가지고 전세금 못 돌려줬을 경우에 그치. 그런 갭 투자의 비난이지. 근데 앞으로는 갭 투자를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생산적이지 못한 경제 활동이라고 비난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갭 투자가 왜 생산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기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전세를 제공해주기도 하니까 공장이라든지 어딘가에 그 공장을 지은 사람, 공장 주라든지 어디 아파트를 가진 아파트에 집주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빌딩을 지으면 거기 들어가서 세를 내면서 회사들도 있고 순기능적으로 좋은 점이 있잖아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다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은 사실 생산 활동을 하는데 공간은 아니잖아요. 주거는 네. 그죠?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리테일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창고나
오피스는 거기서 생산활동을 해요. 그죠? 그럼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두세 배 벌었으면은, 그것도 이런 관점에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었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오피스나 창고나 그 상가 같은 거 조성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나름의 리스크를 걸고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난은 좀 그렇고. 근데 갭 투자의 경우에 그 이게 상승기에서 자기의 노력 대비 엄청난 그 이익을 가져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도 있고 이런 시각에서 비난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바라볼까는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것 같아요. 지금 당시에 투자했던 자산이 확 급락하지 않는 이상 이 갭투자의 그 비난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죠. 이게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는 순간 갭 투자에 대한 비난은 진짜 그때 쏟아져도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때는 이제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전세가 있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 만들어질지가 약간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보유세하고 이게 너무 세서 갭 투자를 할 환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답변이었는지는 뭐 저는 만족스러웠는데 그 질문자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조바심에서 나온 여기 지금 질문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사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사라고 듣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갖고는 안 돼요, 절대로. 절대 조바심을 갖고는 안 되고 한번 물리면 못 빠져나와요, 진짜. 그리고 그 나온 턴을 견디는 게 생각만큼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사는 건 본인의 판단이지만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이라는 게 그 액면가로 보이는 거하고 히든 코스트 빠지는 것들이 엄청나요. 그거 제대로 계산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 부동산이 꼭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생각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좀 영어 공부를 좀 하시든지 해가지고 해외 마켓을 어떻게 그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해외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맨하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랑 비슷한 런던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아, 왜 비슷해요? 런던은? 우선 인구 밀도가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되는지 이런 거. 이게 주택은 나중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 리테일하고 경쟁해요. 리테일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이런 자본 소득 같은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외국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20살 여자 데이팅 같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까지 고민을 한다는 게 참 너무 재밌고. 근데 어쨌든 20대들도 저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게 일면은 좀 서글퍼 보이지 않나 싶어서. 아니요, 저는 경제 활동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나치게 조바심을 갖고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빨리 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30대 된 다음에 하셔야 돼요.